지금 3년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내년도 실적들도 저는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좀 판단 드리고 있습니다. MB 라텍스 수요 증가들은 내년도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안 하셔도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금호석유화학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네.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25년 주가를 다 트래킹을 해봤어요. 근데 9일 연속 상승한 적이 4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수 강도가 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강세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저는 3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실적, 하나는 모멘텀, 하나는 수급이잖아요.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최근에 코비드19 관련된 그 반사수혜가 있잖아요. 장갑이 상당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 장갑의 원재료를 세계에서 1위, 제일 캐파시티가 크거든요. 그런 반사수혜가 있었고, 금호 PNB 화학이라고 패널 유도체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올해 코비드 때문에 손 많이 비비셨잖아요. 손세정제. 근데 금호 PNB 화학이 이 IPA라고 손세정제 원재료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인데요.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많이 발생했잖아요.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예상보다 좀 저조했고, LG와 물적 분할되면서 거기에 따른 좀 투심이 악화된 뭐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퓨어 케미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금호석유화학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 벌써 이 시청자분들이 연구원님 설명을 들으면 이 부분에 엑기스가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네네. 근데 이왕 가져오셨으니까 장갑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금호석유가 잘 아시겠지만 타이어 쪽 들어간 합성 고무도 있는데 최근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장갑의 원재료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니트릴 장갑, 금호석유가 원재료가 넣고 있는 그런 장갑이고요. 요거는 이제 천연 고무 장갑이에요. 근데 백인 같은 경우, 코케시언 같은 경우가 이런 천연 라텍스 장갑 같은 경우는 이게 알러지가 생겨요. 그래서 요것들은 수요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니트릴 장갑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고 있어서 그런 반사수혜가 조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장갑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금호석유화학의 그럼 주력 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우선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합성 고무 그리고 합성 수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합성 고무 수지는 또 뭐가 다른지 그걸 좀 한번. 고무는 잘 아시겠지만 고무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범용 고무 제품들도 있지만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향. 타이어가 뭐 카본 블랙, 타이어 코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천연 고무, 합성 고무잖아요. 그런 고무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합성 고무 장갑에도 들어가는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 수지는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ABS랑 PS 같은 범용 위주 제품들을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플라스틱 말씀인가요? 그런 플라스틱보다는 ABS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내외 장재에 들어가는 그런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S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용 필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성 고무, 합성 수지가 주력 사업인데 그쪽 두 군데서 이제 실적 개선이 있고 뭐 수익성 개선이 있고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실적이 엄청나고요. 우선은 코비드 관련돼서 2분기에 자동차 판매를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3분기부터 최근에 자동차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 데이터들이 V자로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타이어가 또 많이 팔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호석유도 3분기부터는 가동률들이 좀 올라가면서 판가가 좀 올라간 상태고, 그리고 원재료인 BD라든지 AN, SM 같은 경우가 중국 재고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은 빠지니까 합성 고무 마진율들은 좀 개선되는 거겠죠. 수지도 마찬가지고요. 원재료는 BD, SM 이런 것들이랑 다 똑같은데 원재료 가격 빠지는 상태에서 합성 수지도 코비드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셧다운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수요가 코비드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가 보여지면서 동사의 금호석유화학의 합성 고무, 수지, 마진율들이 3분기에는 상당히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두 달 전에 그 시장,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의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100억 정도 됐다가 최근에 1,600억까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한 9월 데이터를 조금 더 집계를 해보니까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진짜 서프라이즈네요. 네, 그래서 지금 3년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멘텀도 있는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9일 연속도 오르고 네. 방금 이제 장갑 얘기 조금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1년 8개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 주식도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라든지 전방 상황을 보기 때문에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장갑업체들 수요 주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세계 1위 업체인 탑글로벌이라는 업체는 말레이시아 업체인데요. 요게 2001년도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42,100% 올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21억이 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근데 그거는 한 20년 만이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장갑 수요가 코비드 때문에 올해도 한 20% 정도 늘고요. 내년도도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말레이시아 이 고무 업체한테 이런 니트리 장갑을 사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물류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30일에서 40일은 받았는데 지금은 2년 걸려요. 2년. 네.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2년이면. 스팟 거래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업체라든지 태국 업체들 상당히 주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하르탈레가라는 업체가 제가 작년에 좀 탐방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2008년도 4월 이후에 주가가 130배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레이시아 업자, 태국 업체한테 원재료를 넣는 금호석유, MB 라텍스 부분은 상당히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업체, 뭐 5개지 업체 이제 ASP 판가를 조금 측정을 해봤어요. 평균을 내봤는데 올해 연초에는 1000장당 20달러였어요. ASP가. 근데 지금은 80불,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장갑 수요가 타이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코비드 관련된 전방 산업들이 좋아지니까 금호석유도 거기에 따라서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 원재료, 장갑의 원재료 분야에서는 금호석유 경쟁업체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호석유가 기존에 범용 고무 기준으로는 세계 1등이었어요. 근데 범용이 중국 쪽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수익성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무 장갑 같은 이 기존의 범용 플랜트들을 MB 라텍스 플랜트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제품 믹스를 다변화했고요. MB 라텍스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지위 계속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MB 라텍스 캐파는 그 금호석유학 대비해서는 좀 작긴 했었는데 최근에 마진율들 전방 산업들 수요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 쪽 플랜트들 증설할 계획을 하면서 세계 마켓시ェ어 3, 4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량을 한번 보시면 국내 MB 라텍스 수출량을 보시면 10년 동안 연평균 35% 이상 수출량이 증가했어요. 그 정도로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업체 증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전방 시장이 워낙 좋아서 네, 그런 물량 부담들은 저는 좀 제한된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업체 이제 니트릴 장갑 업체들 캐파시티 케이펙스 추정치들을 좀 보시면 내년도도 증설이 엄청나고요. 내후년도 증설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MB 라텍스 수요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가전제품 교체 사이클 뭐 이런 것도 수혜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화학업체 현업에서 전략기획 좀 하다가 2007년도에 금융 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코스피가 2000에서 900원도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괴로웠었는데 중국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상당히 많이 세게 했잖아요. 2010년도에 이제 가전제품 수요량들이 급격히 증가했죠. 2010년에. 근데 가전제품들 교체 사이클이 보통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때 수요가 이제 2020년도에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 수요 늘면서 동사의 ABS라든지 PS 관련된 마진율들이 좀 최근에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코비드 때문에 뭐 올림픽 특수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전제품 교체 사이클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합성 수지 부분도 상당히 실적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전제품 관련해서는 금호석유가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가전업체에다가 원료로 납품하는 건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LG 이런 계열들은 이제 LG화학 오케이. 그리고 롯데 첨단 소재 부분에서 좀 공급을 하고 있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일부 범용 제품들을 위주로 해요. 근데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특수 제품 대비해서 판가는 낮지만 이 수급이 좋아지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 상당히 3분기 합성수지 부분 실적도 좋고요. 지금 LG화학이 실적 발표 이미 했잖아요. 창사 최대 실적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석유화학 부분의 ABS 부분인데 ABS 실적 개선되면서 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국내 PS라든지 EPS, ABS 업체들 실적들은 3분기에 엄청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연구원님 아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데 분기별로 플렉츄에이션은 무조건 있어요. 4분기에는 좀 비수기 영향도 있고 정기 보수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는 4분기가 조금은 빠질 가능성들은 좀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측면에서 중국 쪽 증설들이 많아지면서 원재료는 하향 안정화 계속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비드19 관련된 완화책들이 좀 내년도에 발생되면은 폴리머는 GDP의 승수로 매겨지잖아요. 만약에 세계 GDP가 내년도 5% 증가하면은 승수를 조해서 폴리머 쪽 수요가들이 늘기 때문에 내년도는 범용 쪽 합성 수지는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 합성 수지 부분 그리고 자동차 전망치들도 2019년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은 조금 걸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내년도 실적들도 저는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좀 판단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 연구원님 포함해서 증권사들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아주 그냥 숨가쁘게 상향 조정해가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 흐름 좀 이어지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조정 끝난 건가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는 계속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투자 리스크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최근에 실적 좋음에도 주가가 조금은 하향됐던 게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무상 감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금호석유학이 그래도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900억 정도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들 빠진다라고 걱정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추정하는 올해 금호석유학의 에비타 기준으로 한 7, 8천억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 한 50% 감익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계열 분리는 이미 뭐 5년 전에 됐잖아요.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전 국민이 코로나 다 전문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도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이 엔비라텍스 수요가 줄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만 신흥국들 수요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 산업들 생산 능력 좀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엔비라텍스 수요 증가들은 내년도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안 하셔도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덕분에 시청자분들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